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여자 이영주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얘기는요. 출퇴근하는 길에 산을 깎아서 만든 거라서 거목들이 넘어져 있고 그걸 톱으로 다 캐서 이렇게 반듯하게 놨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북한 감옥에서 이제 겨울난 사람이잖아요. 3년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무가. 북한 생활을 솔직히 안 하고 싶은데 매일 매 순간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게 삶의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김일성 족속이 우리한테 드시온 억울하고 또 악이 충천하는 그 야만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생활에서 보여준 게 겨울이야. 그렇죠. 북한이 겨울이야. 제가 살았던 정거리 감옥에는 백두산이 절반 날씨라고 해요. 여름 6월에도 이제 얼음이 그냥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교화 생활을 90% 산 사람, 죽지 않고 살아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필수 코스로 겪어야 되는 게 있어요. 화목반이라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만 거기에 있다가 이제 나가거든요. 재수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1년 260월 산에 나무하러 가야 돼요. 하면은 심구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배나. 거기가 전년님이에요. 우리가 안 심어도 많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옥 안은 이제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 진짜 전년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도구 가면 도끼예요, 도끼. 도끼하고 숫돌. 근데 참나무가 유일하게 도끼질이 잘 안 되는 나무거든요. 단단하지. 이 화력이 좋기는 또 참나무가 좋아요. 이 참나무를 끌고 내려오면서 아까 제가 출퇴근길에 봤던 그 나무들 가지런히 이렇게 쌓아놓은 그거 그런 것들 또 메고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딱 한 점씩. 근데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 옆에 다 담장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산하고 길하고 이렇게 여기 또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잖아. 예, 담을 넘어서 높은 거기를 어떻게 담 넘어서 가서 출근길에 그걸 다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 나무를 메고 가는 나무를 못해서 이제 그 군간의 발길질에 넘어졌던 사람들 기억하면서 내가 또 이제 백냥만사를 떠올렸던 거는 절대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삶을 잊어먹지 말아야 되고 백냥만사의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사명을 다시 생각을 했고 솔직히 사람은 또 이제 그 잊어먹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건 아직도 북한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고. 감방에서 그렇게 화목방까지 나와서 나무를 그렇게 한다. 건강한 제수들 해. 그러면 감옥 안에서 겨울철을 뜨뜻하게 보냈나? 그거 우리 위한 나무 아니에요. 그 우리 위한 나무가 아니라 50~60%는 군간 거기면 그러니까 감옥 관리를 하는 군간들 가족들한테 가는 거예요. 더러는 이제 북망산에 죽은 사람들 시체 태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일부는 감옥에 밥을 짓기 위한 거로 되지, 저희가 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참 슬픈 얘기지만 이거 안 떼도 더워요. 왜냐하면 몇십 평도 안 되는 감방 안에 120명이 있으니까 그 열기로도 충분히 못 잘 너무 더워서. 불 안 떼도 너무 기혈을 잘 나요. 평양에서 나는 사람들은 기혈을 어떻게 낼까? 선생님이 얘기를 또 들어보고 싶어서. 감옥하고는 비교할 수. 내가 1979년 7월 1일부터 출판사 출근했거든. 네. 임명받아갖고 그때 얼마나 화력발전소가 잘 돌아간지 모르겠는데 우리 출판사가 온수난방 지대에 있었어. 출판사 당비서 방에 가면 항상 문을 절반쯤 열어놨댔어. 그때 그 난방이 그렇게 잘 왔던 기억이 나. 그게 그저 몇 년 안 갔어. 1980년대에 들어서 중후반부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동빙고가 돼버렸어. 동빙고. 난방이 제대로 보장되질 않아서. 그러면 이제 직장에 출근한다? 섬신, 군대 동안은 하나씩 다 있어. 손장갑, 남자들은 털모자까지 쓰고 앉아있어. 손이 얼어가지고 저버리 장갑 끼고 그랬어. 북한에서 최대로 인테리 집단인데. 주체 사상단 밑에 있는 우리 출판사. 다른 데 몰라. 그 다음에 내가 90년대 초부터 중앙당에 다니기 시작했거든. 선전선동부, 군수공업부 다녔는데, 야, 당 중앙위원회 총사도 냉랭하더라. 이건 사무실이다. 말하자면 그 당 중앙위원회 그 종합실이랑 그 이따금씩 거기 가서 대기하거든. 가면 개털수가 있고 당 중앙위원회 간부가 하루에 딱 2번 보내주는데 아침에 1번 보내주고 한 11시 20분쯤 되면 온 충강당 정사가 쪼개시대로 우랑탕탕 하면서 하셨다. 그 관으로
공기 빼면서 온수가 흐르는 소리가 나거든. 중강당도 그 지경이었어.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보자. 80년대 말부터 모란봉이라는 그 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밤에 누구도 안 볼 때 가서 모란봉 나무를 찍어봤어. 그래서 그때 92년도인가 김정일이 특별 지시가 나왔어. 뭐라고요? 요새 인민들이 모란봉에까지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 뗀다는데 어쩌고 이거 좀 엄단하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평양시가 굉장히 깨끗하다 그래. 평양에는 담배꽁초 하나, 나무잎 하나, 나뭇가지 하나 떨어질 수 없이 주워가. 출근하면서 주워가고 퇴근하면서 주워가고 온수난방 수령에 배를 들어갔다고 그렇게 뻐기던 것들이 석탄 난방에 있는 걸 부러워할 지경이 됐다니까. 구멍탄 떼는 그 집들. 그리고 통일거리, 광복거리 여기 하나 받겠다고 출판사에서도 기자들이 나가거든. 일을 제쳐놓고 기자 월급을 타면서 가서 노동해. 당신 거기 동원돼서 식구도 많은데 더 일하면 나오는 집을 당신한테 주겠다 해서 한 석삼 년을 나가 일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집을 받았다. 광복거리하고 통일거리. 우리 부서 어린 기자들 받았는데 땅 침해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그때 중국의 경상동에서 살았거든. 방이 한 칸짜리 외량식 아파트에서 살다 나니까 아들 며느리까지 다 있는데 그래 나가졌는데 죽어도 후회되는 게 제가 그 단칸짜리 집을 내놓고 통일거리 간 거래. 아예 냉장이야. 냉장고. 휴대용 그 화목 요거 있지 떼는 거. 불 떼는 거. 불 떼는 거 뭐 난로. 그걸 다 가정용으로 만들고 국가가 되니 파는 데도 없어. 그래도 다 있어. 그리고 그 석유로 다 밥해 먹거든. 가스는 그건 한참 비소국 대상들이 가스를 쓰니까 석유 코너로 밥하지. 석유도 풍부히 안 줘. 하루 세 끼 끓여 먹자면 모자라는 게 석유 공급량이야. 그 밥에 넣고 그 위에다가 돌을 주선 돌들을 올려놔. 저녁이면 올려놔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이불 다 펴놓고 그 안하게 거기다 돌을 집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자거든. 나는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서 살았거든. 김일성 광장 딱 옆에서. 거기는 웬만하면 난방이 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지 80년대 중반부터 끊어지더라. 걔 직장에서도 발 얼어, 집에 가서도 얼어, 새벽에 돼야 발이 녹아. 녹자마자 또 출근해. 아유. 그게 평양시 겨울나기야. 그런데 어쨌든 얼어 죽었다는 사람은 또 없어. 인간의 그 어떤 그 생존 본능은 환경에 적응하는가 봐. 뭐 어떻게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겨울에 보면 해볼 건 옷밖에 없어. 옷도 변변한 게 나일론, 데트론 이건 열 보완이 안 되는 옷들이야. 그 집에 들어가면 퇴근에 오는 사람마다 벗어놓는 옷이 한 무지야. 한 무지. 내위 열을 보완하는 보열하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내위만 4-4개씩 벗어나. 그래도 북한 사람들은 원래 약하니까 뚱뚱해 보이지도 않아. 김책에 추방됐다. 그것도 1995년 12월 31일에 추방돼서 97년에 내가 탈북하다 나니까 이해 겨울에 김책에서 보냈어. 그래도 산에 가서 나무 주워올 거라도 있더나. 그쵸. 이번 산에 가서 나무 해서 이제 얼마씩 잘라서 장작으로 이렇게 딱딱 패가지고 아궁에 딱 빼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김책에 추방돼 가니까 그곳 주민들이 나말라다는 모든 골목들에 군대가 무장보처에서 두나. 맞아요. 성군 정치 수밖에 없었던 하나가 산림 파괴도 들어가. 그 군대들이 다 버쳐져가지고 다 나무 배 갖고 나가는 것도 막 무서워 막 그랬거든. 근데 거기도 술 한 병 주고 담배 한 각 좀 끈까마. 나는 나무 베지 말라는 국가의 말을 거지고 때려 듣고 남이 소나무 배 가지고 가지치기 해놓은 거 있지. 시퍼런 소나무 가지들 그것만 끌고 내려오니까 그 군대들도 웃더나. 나말랐다 이런 거 주사가는 사람 처음 봤대. 아니 나도 이제 슬픈 중에서도 웃음이 나는 게 선생님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뗐는데 내가 그때 보면서 내가 92년도에 함경남도 이젠
거기에 내가 선박연구소 봉대보일러 잠수함 만든다는 그 산 하나 넘어서 있는 선박연구소 잠수함 그거 하는 데야. 거기 연구소에 겨울에 갔던 적이 있거든. 토요일 날에 도착했는데 아침에 있지. 그 연구소 뒷산으로 애고 노리고 늙으니까 과학자고 노동자거든 나말라 올라가더나. 저 산 넘어 궁중집회 가는 거 했댔어. 그게 그렇게 놀랐댔는데 김책에 가보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 지금도 북한 주민들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겠죠. 이게 북한의 겨울락이야. 어저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북한은 우리가 살았을 때보다 더 뒤로 왔지. 갔다고. 이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또 이 평양만사가 김정은이 꼭 보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북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슬프고 안 되는 얘기. 저 인간 사회가 아니야. 그렇죠. 너의 국가야 지금.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제 평민들이 살아가는 겨울 살아가는 얘기, 북한의 또 감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를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울하고 슬프지만은 누군가는 꼭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해서만 되겠냐? 어떤 분들은 글에 이렇게 썼지만 계속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보고 또 많은 사람들 통하여 북한에 대한 실상이 또 많이 전파되고 한국이 떠들고 세계가 떠들고 북한은 반드시 열립니다. 저는 그런 그렇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양만사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을 팹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